오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70억 사기 부부가 고작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꾼 키우는 법원이 아닌가? 이 사기 피해 뒤에는 자살, 이혼, 파산,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참 저는 법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기꾼을 위해서인가? 피해자를 위해서인가? 7년형에 170억 원을 벌게 해주는 법원.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피해를 보고 저도 사기를 당해보지만 정말 한국에서는 사기 피해를 보상받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격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대인 A씨 부부가 동탄 신도시 전세 사기로 피해자만 145명입니다.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이 모두 170억여 원인데요. 이 임대인 A씨 부부에게 7년형, 그러니까 남편에게 7년, 부인에게 3년 6개월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사기 피해 규모면 우리나라는 이런데 외국은 어떨까요? 제가 미국, 영국 판결을 AI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를 넣고 해봤더니 예상 형량이 우리나라는 7에서 10년형 정도인데 실형 회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은 최소한 15, 20년 이상씩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자, 그리고 환수 몰수로 보면 미국은 철저한 자산 몰수 및 벌금까지 부과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환수율이 매우 낮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런 유사 사기죄로 110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이 알렌 스탠포드 이 사기 자금 세탁으로 110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분은 결국은 82세로 깜빵에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사회와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깜방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죠. 110년형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심 판결은 그래도 이 임대인 A씨 부부에게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성격이 매우 악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줬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보증금 170억이 많다고 해서 아주 강한 처벌을 했는데 어떻게 1심 12년형이 2심에서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12년형이 7년형으로 이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이 짜고 했는데 1심에서는 둘 다 12년형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2심에 가니까 똑같이 7년형으로 줄어들고 부인은 하나는 3년 6개월, 하나는 4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당했던 사기나 지금 당하는 이런 사람들, 사기 피해는 비슷하지만 피해 복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거의 똑같은 사안입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두 사기 부부가 연간 거의 12억씩 연봉 받으면서 깜빵에서 떼부자 되는 것입니다. 깜빵에서 7년만 있으면 연봉 12억이 굴러 들어오는 거죠. 법원이 공식적으로 그 사기꾼들을 떼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사기 피해 공통점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 규모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재산을 은닉, 여러 가지 방법을 은닉해버리고 피해자는 돈이 없어서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소송비도 없어서 정말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법원은 또 보면 이런 가해자들에게 반성문서기하고 초보입니다. 가족 부양을 이런 감형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이런 가해자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법원도 보면 가해자 중심의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피해 후유증도 제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봤는데 일단 극단적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하고요. 이 기자회견에 나온 이 피해자들도 38살짜리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 가정 파탄이나 이혼, 거의 뭐 가정 파괴범의 수준입니다. 정신건강, 잠도 못 이루고, 이 우울증에 빠지고, 고립되고, 엉망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 파산과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적 고립, 그리고 타인을 불신하게 되는, 그야말로 사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되는데요. 법원은 이런
처절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이 무자본 갭 투자 같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제도적 허점, 법을 보완해야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중심의 양형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피해 복구나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피해 복구가 안 되면 풀어주면 안 돼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당신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법치 사회에서 법으로 구현시켜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은닉한 재산으로 호의호식 하는데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법도 바꾸고 사법부도 바꾸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